혹시 온라인 쇼핑하다가 결제 버튼 눌렀는데 한 1, 2초? 로딩 화면만 뱅글뱅글 돌면 좀 답답하시죠? 근데요, 세상에서 가장 진보했다는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은 왜 아직도 이렇게 느린 걸까요? 오늘 이 블록체인의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흥미진진한 기술적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는 블록체인이 우리가 매일 쓰는 앱보다도 더 느리게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입니다. 먼저 블록체인이 왜 느릴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속도 문제를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려고 수희가 내놓은 정말 기발한 첫 번째 아이디어를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바로 병목 현상이죠. 이어서 그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한 미스티세티라는 기술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실제 네트워크에 얼마나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블록체인의 속도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그냥 느려서 짜증나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높은 지연 시간, 그러니까 레이턴시가 블록체인 기술이 더 널리 쓰이는 걸 가로막는 아주 거대한 장벽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꽤 잘 나간다는 고성능 블록체인 툴조차도 거래 하나가 완전히 확정되는데 2초에서 3초나 걸립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시간 반응이 생명인 온라인 게임이나 금융거래 같은 분야에서는요, 이 짧은 시간이 서비스의 성패를 갈라놓을 수 있는 정말 치명적인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수인은 이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풀려고 했을까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이야기, 수이의 스마트 오브젝트 모델이 등장합니다. 이건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은 아주 영리한 통찰에서 시작됐습니다. 수희가 내놓은 핵심 아이디어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강력해요. 바로 모든 거래를 똑같이 취급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를 그냥 한 줄로 세워서 순서대로 처리했거든요. 이건 완전히 판을 바꾸는 생각이었던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수이는 데이터를 소유 객체와 공유 객체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왼쪽의 소유 객체는 말 그대로 주인이 딱 한 명이에요. 제 개인 체크카드 같은 거죠. 저 혼자 쓰니까 거래가 아주 간단하고 빠릅니다. 반면에 오른쪽 공유 객체는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회사 공용 통장 같은 거예요. 여러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하니까 당연히 절차가 복잡하고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래서 수이는 아예 도로를 두 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단순한 소유 객체 거래는 뻥 뚫린 고속도로, 패스트패스로 쌩쌩 보내버리고요. 복잡한 공유 객체 거래만 여러 검증자들의 합의가 필요한 일반 도로, 컨센서스 패스로 보내는 거죠. 정말 효율적인 설계였어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일반 도로, 즉 하위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차선을 나눠놨는데도 바로 그 하위를 거치는 도로 자체가 꽉 막히기 시작한 거죠. 네, 이렇게 기가 막힌 설계를 해놨는데도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거래들이 지나가는 그 길에 보이지 않는 속도 제한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거대한 기술적 장벽에 부딪히게 된 거죠. 기존의 합의 방식은 대체 왜 느렸을까요? 자, 파고들어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모든 거래 블록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고 네트워크 안에서 메시지를 여러 번이나 주고받아야 했어요. 불필요한 절차가 많았던 거죠. 둘째, 거래들을 웨이브라는 묶음 단위로 처리하다 보니까 내 거래가 이미 끝나도 다른 거래들이 끝날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하는 지연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수많은 암호 서명을 만들고 검증하는 작업이 컴퓨터의 CPU를 엄청나게 잡아먹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미스티세티입니다. 이건 합의, 그러니까 동의를 얻는 규칙 자체를 완전히 새로 써버린 그야말로 기술적 돌파구였습니다. 미스티세티는 미인증 DAG라는 아주 새로운 접근법을 써서요. 정말 낮은 지연 시간과 적은 CPU 사용량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차세대 프로토콜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신비롭고 대단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관련 연구 논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단 3번의 메시지 교환만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이론적인 최저 지연 시간을 달성한 최초의 DAG 기반 합의 프로토콜이다. 이걸 쉽게 말하면요, 그냥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속도의 합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빨라질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한 거죠.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 비유해 볼게요. 마치 회의에서 자, 찬성하시는 분 손 드세요 하고 공식 투표를 하는 대신에요. 그냥 단체 채팅방에서 다들 좋아요 누르고 분위기 좋은 걸 보고 바로 오케이, 그럼 이걸로 결정하고 넘어가는 거랑 비슷해요. 불필요한 절차를 확 줄여서 훨씬 빠르지만 결국 모두의 동의를 확인했으니 결과는 똑같이 안전한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5번째 이야기죠. 이 놀라운 이론이 실제 수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시간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수의 메인넷에서 합의에 걸리는 시간이 무려 4배나 빨라졌습니다. 4배.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지 감이 오시죠? 자,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기존의 불샤크라는 방식에서 미스티세티로 바꾸는 바로 그 순간의 실제 네트워크 데이터예요. 그래프 좀 보세요. 전환 스위치를 딱 누르자마자 지연 시간이 거의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와,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아주 극적인 순간입니다. 이 표를 보면 그 극적인 순간이 숫자로 와닿습니다. 이전에는 평균 1.9초나 걸리던 합의 시간이 이제는 0.4초, 즉 400밀리초로 줄어든 겁니다. 순식간이죠.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의 양, 즉 처리량도 2배 이상 껑충 뛰어 올랐고요. 이 정도면 그냥 개선이 아니라 혁신이라고 불러야 맞겠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입니다. 수의가 처음에 내놓았던 그 똑똑한 데이터 분류 방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병목 현상을 완벽하게 해결해준 미스티세티의 번개처럼 빠른 합의 기술, 바로 이 2가지 혁신이 만나서 블록체인 성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의 속도라는 거대한 장벽이 사실상 사라졌을 때 우리는 그 위에서 과연 무엇을 만들게 될까요? 이 기술이 앞으로 열어갈 무한한 가능성을 한번 상상해보게 만드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